여러분은 본인이 몇 세까지 살지 대충이라도 감이 오시나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일컬어지며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난 만큼 80세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과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많은 고령자들이 장수에 대한 압박을 느끼며 이를 위해 건강을 희생하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노력을 강요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피하고 이로운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80세의 벽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우리들이 노후를 생각하고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현재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82세, 여성이 88세로 앞으로 증가하여 인생 100년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명만이 아니라 건강 수명도 같이 늘려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힘차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80세 이후의 삶은 70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단계로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며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집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고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매와 같은 질환으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모여 80세의 벽을 넘지 못하면 노년 시기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80세의 벽을 잘 넘게 된다면 그 이후로 행복한 20년의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80세 이후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들에게 노년의 생활을 어떻게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책을 기반으로 80세의 벽을 잘 넘는 방법을 6가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식보다 배우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행복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재혼을 반대하고 재산이 없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축복한다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목적이 재산이라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하게 되는 것이고, 재산이 없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돌봄을 기대하는 계산도 머릿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70대 전반까지는 재혼 이사가 있으면 자녀들을 설득해서 재혼하는 사람도 많지만 80대가 되면 자녀들의 반대에 꺾이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재혼을 포기하고 외롭게 지내다가 노화되어 돌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돌봄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아프면 자식들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배우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이 보여주는 효도보다도 배우자가 외롭고 아플 때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 자식들에게 부탁하기도 눈치 보입니다. 멀리 살고 있다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만큼이나 남은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 지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줄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추억을 만드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지금 당장 병이 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재산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노후의 최고 자산은 추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지면서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버틴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때의 즐거움을 떠올리게 해주는 추억입니다. 80세의 벽을 넘어가는 방법 중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80세가 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멈추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 면허증을 유지하는 것이 그러한 예입니다.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단정 짓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80대에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80세의 벽을 넘는 방법은 행복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후의 자산은 추억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자산을 행복을 위해 사용하고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80세를 넘어서도 삶의 가치를 느끼고 소중한 동반자와 함께하는 것이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노후에도 계속해서 배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80세가 넘었다고 해서 집에만 계시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흥미를 가지고 몰두하는 것이 좋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어가는 방법 중 세 번째는 참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80세가 넘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하면 대부분 몸에서는 암이, 뇌에서는 알츠하이머 병변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사람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80세가 넘으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80세 이후에는 참거나 무리하지 않기도 중요 방법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맵고 짠 음식을 피하라고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나 먹고 싶은 음식을 참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라고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것은 자신의 수명을 깎는 행위입니다. 채식이 좋다고 해서 매일 풀만 먹지 말고 나이가 들어서는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하므로 고기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도 언급되는데요. 술을 즐기고 싶다면 현명하게 저녁 반주 정도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낙상이나 골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담배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피우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0세를 넘어서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가볍게 산책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며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절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중 네 번째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80대는 건강검진에 대한 초기 세대로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80세를 넘은 고령자에게는 건강검진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80세를 목전에 두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정상으로 나오는 수치보다 비정상적인 수치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상 수치라는 것은 평균치에 가깝다는 의미이며 비정상 수치는 그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치는 사람마다 다르며 체질, 환경, 나이, 체형, 생활 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비정상인지는 문제가 아니라 정상 수치라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비정상 수치라도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80세를 넘어서도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그 자체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고 수치만 보고 진단을 내린다면 환자의 현재 건강과 기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몸 상태가 수술을 견딜 만큼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암세포는 없앴더니 지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은 진행이 느려지고 전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트를 손대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훨씬 이전부터 암을 지니고 살아왔고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으며 수술이나 화학 치료는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 생활로 되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80세를 넘어서는 방법 다섯 번째는 자기와 맞는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80세의 벽을 넘기려면 어떤 의사를 선택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좋은 의사를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약은 본래 몸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처방된 약을 먹고 몸 상태가 나빠진다면 이건 좋은 약이니까 혹은 약을 끊고 죽고 싶다는 태도를 보이는 의사는 그 병원은 그만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이 좋은 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말할 때 차트를 들여다보지 않고 환자가 묻는 질문에 성의껏 설명해주는 친절한 의사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성의껏 잘 설명해주는 친절한 의사라면 좋은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의사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병이 시작되면 의사와 환자, 보호자는 서로 발을 묶고 완치를 향해 전진하는 관계가 됩니다. 의사가 나 몰라라 하면 환자와 보호자는 절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80대가 되면 자신과 잘 맞는 의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노후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수술을 원하지 않는데도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사다운 자세가 아닙니다. 진료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심리적 피로감을 들게 하는 의사라면 궁합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와 맞지 않는 의사에게 진찰받는 것은 말년의 지옥행 버스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병원과 의사는 매우 가까운 존재입니다. 소중한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젊은 50대, 60대부터 병원을 저 병원 다니면서 널리 알려진 명예보다 나만의 명의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중 여섯 번째는 약을 최소한으로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데 병원 진료도 장기별로 과마다 진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 과를 돌면서 진료를 받게 되면 문제는 많은 양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예를 들어 검사 결과 혈압이 높다면 순환기 내과에서 혈압 강화 약을 처방하고 혈당치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분비 내과에서도 약을 주게 됩니다. 각기 다른 전문의에게 약을 처방받았더니 다량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중복 약을 처방받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위장약이 처방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처방된 약들을 함께 복용하게 되면 위장약이 중복으로 복용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장약은 위산 분비를 억제해 약을 복용할 때 속쓰임 등을 방지해 주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장염이나 폐렴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순환기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나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낮추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암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감기나 독감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약을 최소한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약물 복용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약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장기별 전문 진료는 60대까지 효과가 있지만 80대 전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많은 약을 함께 복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먹어야 하는 약도 있으므로 모든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위가 아프면 위장약을 먹으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약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오래 산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80세의 벽은 높고 두꺼우나 벽을 넘는 방법 6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싫은 걸 억지로 참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난 날은 돌아오지 않으며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봅니다. 그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을 있는 그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는 일을 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불량 노인이 되지 말고 사람 좋은 척하면 건강이 불량해집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용하느라 하고 싶은 일을 참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80세가 넘어 참거나 무리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고생하며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원하는 대로 살아보셔야 합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의미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지만 오르막에서도 내리막에서도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행복은 다름 아닌 즐기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즐길 수 있어야 진정한 100세 인생입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 앞으로 20년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몇 세까지 살지 대충이라도 감이 오시나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일컬어지며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난 만큼 80세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과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많은 고령자들이 장수에 대한 압박을 느끼며 이를 위해 건강을 희생하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노력을 강요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피하고 이로운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80세의 벽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우리들이 노후를 생각하고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현재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82세, 여성이 88세로 앞으로 혹 증가하여 인생 100년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명만이 아니라 건강 수명도 같이 늘려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힘차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80세 이후의 삶은 70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단계로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며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집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고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매와 같은 질환으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모여 80세의 벽을 넘지 못하면 노년 시기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80세의 벽을 잘 넘게 된다면 그 이후로 행복한 20년의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80세 이후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들에게 노년의 생활을 어떻게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책을 기반으로 80세의 벽을 잘 넘는 방법을 6가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식보다 배우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행복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재혼을 반대하고 재산이 없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축복한다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목적이 재산이라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하게 되는 것이고, 재산이 없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돌봄을 기대하는 계산도 머릿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70대 전반까지는 재원 이사가 있으면 자녀들을 설득해서 재혼하는 사람도 많지만 80대가 되면 자녀들의 반대에 꺾이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재혼을 포기하고 외롭게 지내다가 노화되어 돌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돌봄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아프면 자식들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배우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이 보여주는 효도보다도 배우자가 외롭고 아플 때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 자식들에게 부탁하기도 눈치 보입니다. 멀리 살고 있다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만큼이나 남은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 지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줄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추억을 만드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지금 당장 병이 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재산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노후의 최고 자산은 추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지면서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버틴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때의 즐거움을 떠올리게 해주는 추억입니다. 80세의 벽을 넘어가는 방법 중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80세가 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멈추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 면허증을 유지하는 것이 그러한 예입니다.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단정 짓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80대에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80세의 벽을 넘는 방법은 행복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후의 자산은 추억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자산을 행복을 위해 사용하고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80세를 넘어서도 삶의 가치를 느끼고 소중한 동반자와 함께하는 것이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노후에도 계속해서 배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80세가 넘었다고 해서 집에만 계시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흥미를 가지고 몰두하는 것이 좋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어가는 방법 중 세 번째는 참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80세가 넘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하면 대부분 몸에서는 암이, 뇌에서는 알츠하이머 병변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사람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80세가 넘으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80세 이후에는 참거나 무리하지 않기도 중요 방법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맵고 짠 음식을 피하라고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나 먹고 싶은 음식을 참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라고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것은 자신의 수명을 깎는 행위입니다. 채식이 좋다고 해서 매일 풀만 먹지 말고 나이가 들어서는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하므로 고기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도 언급되는데요. 술을 즐기고 싶다면 현명하게 저녁 반주 정도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낙상이나 골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담배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피우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0세를 넘어서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가볍게 산책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며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절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중 네 번째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80대는 건강검진에 대한 초기 세대로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80세를 넘은 고령자에게는 건강검진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80세를 목전에 두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정상으로 나오는 수치보다 비정상적인 수치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상 수치라는 것은 평균치에 가깝다는 의미이며 비정상 수치는 그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치는 사람마다 다르며 체질, 환경, 나이, 체형, 생활 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비정상인지는 문제가 아니라 정상 수치라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비정상 수치라도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80세를 넘어서도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그 자체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고 수치만 보고 진단을 내린다면 환자의 현재 건강과 기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몸 상태가 수술을 견딜 만큼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암세포는 없앴더니 지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은 진행이 느려지고 전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트를 손대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훨씬 이전부터 암을 지니고 살아왔고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으며 수술이나 화학 치료는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 생활로 되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80세를 넘어서는 방법 5번째는 자기와 맞는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80세의 벽을 넘기려면 어떤 의사를 선택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좋은 의사를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약은 본래 몸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처방된 약을 먹고 몸 상태가 나빠진다면 이건 좋은 약이니까 혹은 약을 끊고 죽고 싶다는 태도를 보이는 의사는 그 병원은 그만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이 좋은 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말할 때 차트를 들여다보지 않고 환자가 묻는 질문에 성의껏 설명해주는 친절한 의사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성의껏 잘 설명해주는 친절한 의사라면 좋은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의사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병이 시작되면 의사와 환자, 보호자는 서로 발을 묶고 완치를 향해 전진하는 관계가 됩니다. 의사가 나 몰라라 하면 환자와 보호자는 절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80대가 되면 자신과 잘 맞는 의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노후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수술을 원하지 않는데도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사다운 자세가 아닙니다. 진료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심리적 피로감을 들게 하는 의사라면 궁합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와 맞지 않는 의사에게 진찰받는 것은 말년의 지옥행 버스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병원과 의사는 매우 가까운 존재입니다. 소중한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젊은 50대, 60대부터 병원을 저병원 다니면서 널리 알려진 명예보다 나만의 명의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중 6번째는 약을 최소한으로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데 병원 진료도 장기별로 과마다 진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 과를 돌면서 진료를 받게 되면 문제는 많은 양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예를 들어 검사 결과 혈압이 높다면 순환기 내과에서 혈압 강화 약을 처방하고 혈당치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분비 내과에서도 약을 주게 됩니다. 각기 다른 전문의에게 약을 처방받았더니 다량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중복 약을 처방받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위장약이 처방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처방된 약들을 함께 복용하게 되면 위장약이 중복으로 복용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장약은 위산 분비를 억제해 약을 복용할 때 속쓰임 등을 방지해 주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장염이나 폐렴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순환기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나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낮추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암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감기나 독감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약을 최소한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약물 복용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약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장기별 전문 진료는 60대까지 효과가 있지만 80대 전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많은 약을 함께 복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먹어야 하는 약도 있으므로 모든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위가 아프면 위장약을 먹으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약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오래 산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80세의 벽은 높고 두꺼우나 벽을 넘는 방법 6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싫은 걸 억지로 참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난 날은 돌아오지 않으며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봅니다. 그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을 있는 그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는 일을 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불량 노인이 되지 말고 사람 좋은 척하면 건강이 불량해집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용하느라 하고 싶은 일을 참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80세가 넘어 참거나 무리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고생하며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원하는 대로 살아보셔야 합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의미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지만 오르막에서도 내리막에서도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행복은 다름 아닌 즐기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즐길 수 있어야 진정한 100세 인생입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 앞으로 20년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